2024년 11월 18일 오전 시황 공유합니다. 경제 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기온이 급격히 하락했네요. 이제 진짜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잔병치레 업계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2.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트럼프 당선 이후를 기준으로는 최대 하락을 한 날입니다. 마이너스 2% 내외의 하락이지만 시장의 사이즈가 더 커진 것을 감안할 땐 큰 낙폭으로 봅니다. 이 와중에 테슬라는 3%로 트럼프 수혜주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여러 하락 이유를 언론들이 얘기하지만 금요일은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로 변동성이 큰 특별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한 기대감만 반영했던 급등 랠리 차익 실현이 나온 정도로 봅니다. 이번 주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빅테크에겐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와도 급락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말 같아도 현재 엔비디아 주가의 위치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트럼프 기대감으로 가상자산의 대장인 비트코인의 시세가 전세계 7위까지 올라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습니다. 현재 전세계 시총 1위는 금입니다. 그 이후로 엔비디아, 애플, MS, 아마존, 애플, 사우디의 국영기업 아람코 순이었는데 비트코인의 시세가 아람코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전세계에서 그 어떤 자산도 빅테크 상위 타버를 제외하곤 비트코인의 가치보다 낮습니다. 아직도 가짜돈, 가상머니라고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현금도 어떻게 보면 사이버머니일 뿐입니다. 실제 은행에서 당장 일시에 인출한다고 하면 뱅크런이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비트코인을 믿고 안 믿고 혹은 투자를 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할 단계는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가 에너지부 장관의 석유기업 CEO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결같이 기후위기는 사기라고 주장하고 파리기후 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불필요한 행위로 보는 사람입니다. 크리스 라이트는 리버티 에너지 CEO입니다. 그 덕에 국제유가는 급락을 이어갑니다. 현재 66불대에 거래 중입니다. 트럼프가 추진하려는 친환경 정책 폐기와 석유 수출 가속화, LNG 수출 재개 등이 실제 이뤄질지는 임명된 후에 봐야겠네요. 5. 최근 한국 증시 중 반도체 2차 전지가 유독 두들겨 맞았습니다. 트럼프가 현재 진행 중인 보조금을 없앨 것을 우려했던 건데 바이든 정부에서 이미 예정된 TSMC에게 지급할 반도체 지원금 66억 달러 약 9조 2천억가량을 15일부로 확정했습니다. 칩스법에 의한 보조금 프로그램인데 TSMC 확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64억 달러 약 8조 4.5억 달러 약 6,200억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에 대한 혜택이 바이든 정권 하에서 마무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HBM 등 첨단 반도체 개발을 꺼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과 불이익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국 기업을 막으면서 첨단 공정에선 이득을 볼 수도 있는 반면에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나 저사양 라인의 개발 수준이 높아져 일반 사양 라인의 피해 가능성 등 양면이 열려있기도 합니다. 6. 아마도 이번 주부터 국내 증시의 흐름은 그동안과는 다를 겁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시세 폭발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라랜드 풍년은 개별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체로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공시 덕에 외국인 수급 변동으로 인한 기류 변화가 나올 겁니다. 7.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한국 증시에 유난 떨던 지라생쇼가 과도하긴 했습니다. 관세 부분도 이미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란 가정을 여러 차례 했을 것이고 기업들도 일부 안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트럼프가 한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바로 적용이 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트럼프가 원하는 건 자국의 제조업 강화 공급망 재편인데 우리 한국은 이미 IRA로 미국 본토에 공장 짓고 투자하고 미국이 원하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하나씩 보면 트럼프 앤드 머스크의 사녀는 분명 새로운 산업의 변화와 기회가 있는 건 맞고 기존 산업은 바이든 정권 때보단 슬로우해지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어느 당이 되던 인지하던 부분인데 글로벌 시장 중 유독 한국만 혼자 악재란 악재는 다 끌고 와서 혼자 자폭하는 증시 모습을 나타낸 게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를 파생상품을 통하여 착정하고 크게 한번 해먹으려는 누군가의 의도로밖에 추정이 안 될 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천문학적인 파생 수익을 챙겨갔을 것으로 봅니다. 8. 한국 증시가 옵션 만기일을 기점으로 반등은 나올 것이고 삼성전자를 더 밀기엔 외국인들의 부담스러울 것이란 공유를 했었습니다. 옵션 만기일 당일까지 주가를 밀어내는 쇼를 보며 지랄도 풍년이란 표현까지 쓴 한국 증시였습니다. 역시나 동시만기일 다음날 장초반 반대 매매까지 알차게 털어내고 삼성전자가 먼저 강한 반등으로 포지션 정리를 했습니다. 장중에 300주짜리 회사가 8%나 강하게 올리면서 장마감은 7%로 중소형주 상승분 마냥 가볍게 차르르 돌리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들어온 수량은 200만 주대로 그리 크진 않지만 최근 처음으로 들어온 것에 의미를 두겠습니다. 1408원에 있던 환율도 장마감 후 1399원으로 내려뒀습니다. 9. 삼성전자가 8%면 보통은 국내 코스피는 최소 34%까지 치솟아주는데 0.09%로 마친 걸 보면 외국인들이 딱히 크게 사준 종목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반등이 나온 종목은 많을 겁니다. 밀만큼 밀고 털만큼 턴 종목이 많으니까요. 장이 열리기 전 트럼프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폐지 발언으로 2차전지 섹터 시총 100조짜리 회사가 마이너스 10%에 들어가질 않나. 대부분은 마이너스 20%까지 다녀오면서 신용미수 물량은 물론이와 심약한 개인 외인 기관 모두 다같이 보유자들을 엿먹이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7,500불 소비자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전기차 보조금 없애면 전기차 수요가 줄고 배터리 업체도 수요가 감소하겠네라는 연상기법으로 시장을 아작냈습니다. 특히 수출 주력 상품이 반도체 플러스 2차전지였던 한국 증시가 거의 마루타 마냥 희생당한 증시입니다. 10. 삼성전자는 금요일 시간 외마감 5분 직전에
자사주 취득 공시를 냈습니다. 무려 10조어치의 자사주를 1년간 분할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참 일찍도 발표합니다. 거기에 전량 소각까지 한다니 이 덕에 시간의 마지막 타임에 3% 이상 매수가 강하게 또 들어옵니다. 아니 하려면 진작에 해서 낙폭을 막았어야지.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난 후 현 회장님은 계속 검찰 조사만 받고 다시 간방 가냐 안 가냐 하니 대한민국이 웃긴 게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건 많으면서 오너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어찌되었든 누가 보면 정치인과 삼성전자 그리고 외국인 모두 원팀으로 이번 옵션 만기까지 대한민국 인버스 투자를 단체로 한 줄 알듯 싶겠네요. 10일 개인적으로는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옵션 만기일까지 알차게 극한의 매도로 밀어버리고 금요일 장 시작과 동시에 매도하는 청 매수로 삼성전자를 오르는데 무려 7에서 8%나 올립니다. 아무 호재도 없는데 말이죠. 특이한 케이스죠. 아마도 자사주 매입 소문을 미리 눈치챈 외국인들이 날짜 맞춰 작전 짠 건 아닌가 싶은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삼성전자는 금요일 하루만 10%나 오른 대박 하루를 보낸 겁니다. 오늘 시장은 최소 1에서 2% 이상은 급등 출발이 되겠군요. 12. 장 초반 급락이 나올 때 엔캠이랑 국내 전액 1위 업체가 마이너스 17%까지 빼면서 패닉셀이 나오는데 빠르게 풀어서 전환하는 것을 보고 2차전지 섹터 전체도 이제 반등의 마지막 터치 구간이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2차전지 섹터는 트럼프가 되면 불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조정을 받기도 했고 그 전에 이미 글로벌 수요 둔화와 금리 상승 폭격을 진지게 받은 2차전지 섹터였기 때문에 지금의 투매는 과도하다 못해 오버입니다. 이건 누군가 한국 증시 전체를 세팅했다고 보는 게 사견입니다. 충분히 다져서 물량 죽일 만큼 죽이고 다시 갈 텐데 거의 폭격 수준으로 당한 한국 증시입니다. 13. 금요일 테마 섹터 주인공은 우크라이나 재건이었습니다. 자리 잡아두고 최근 일주일 줄기차게 흔들더니 상한가를 들어가는 종목이 나오면서 재건 테마주들이 모두 드라이브를 거는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로 바톤 교체하며 시세 분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만약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대선 출마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2심, 3심 그 다음도 남았기 때문에 변수는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느냐 혹은 어떤 형태로라도 항소해서 형을 줄이냐 혹은 무죄를 받아내느냐가 달렸습니다. 많은 소문과 루머를 달고도 살아남은 분이니 당 차원에서도 모든 경우에 수를 가정해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속보가 나오자마자 이재명 정치 테마주는 모두 마이너스 20% 이상 수직 낙하 행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김동연 도지사 테마주가 급등하면서 대조적인 정치 테마주 흐름이 나왔습니다. 15.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93원이고 엔달러 환율은 154엔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16.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의 전체장 마감 직전 5분에 나온 10조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공시의 정보는 추정일 뿐이지만 셋을 가능성을 크게 봅니다. 외국인들의 옵션 만기일과 다음날 오전 초반까지의 움직임과 장중에 8%까지 매수를 받아가는 움직임이 딱히 호재가 공개되지도 않았고 과대납폭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사이즈에서 나온다는 건 공시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착정한 거고 나오면서 호재가 곧 나올지 알고 절망 구간까지 지수와 종목을 밀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17. 분명 호재는 맞는데 금요일 뉴욕 증시의 엔비디아 등 반도체 종목의 하락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관건입니다. 그동안 오를 땐 따로 오르지도 않았으면서 하락은 또 기가 막히게 반영시키는 한국 증시니까요. 시간에 3%가 넘는 상승으로 마감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장 초반 강세는 예상을 합니다. 삼성전자 한계에 한정된 상승일지 관련 종목들을 다 끌고 외국인 수급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작점이 되는지를 체크해볼 오늘 국내 증시입니다. 현재 한국 시장은 결국 외국인이 와서 놀아줘야 합니다. 밑으로 쳐 던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올려 팔고 나갈지라도 매수해줘서 좀 끌고 올라갈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가 중요합니다. 환율은 지난주보단 미미하지만 우선 호의적입니다.